진실한 애정 관계가 만들어내는 선의 전파 효과. 앤드리아는 자기는 칼 세이건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전혀 다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생각했지? 맞아. 칼 세이건과 앤드리아의 코스모스가 종결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칼 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이미영입니다. 이명현입니다. 네. 드디어 13장 마지막 네. 챕터입니다. 네. 긴 여정 끝에 여기까지 그렇죠. 왔네요. 네.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의 13장 제목은 가능한 세계들이에요. 네. 네. 드디어 끝이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제목이네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다 다 담았다. 뭐 정리하겠어. 뭐 이런 거겠죠. 이 13장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프롤로그랑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느낌? 맞아요. 처음에 이제 박람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네. 1939년에 박람회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미래관의 박람회, 만약에 2029년에 박람회가 생긴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래 박람회관에 있을 만한 어떤 관들 이런 그쵸. 이야기들을 네. 이제 미래 시나리오 같은 거죠. 미래 시나리오, 미래에 대한 앤드리안의 이제 바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관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는 이제 전체 챕터에 대한 요약 같은 것들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전체 챕터에 대한 요약을 하면서 재밌는 것은 이거 아마 저희가 그 키워드로도 얘기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왔으니 내가 낙관주의를 견지하도록 허락해달라 라는 문장을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꿈꾸는 미래를 들려주게 해달라 라는 맞아요.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되게 재미있는 되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13장일까 아니면 에필로그일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저희가 조금 뽑아본 게 몇 개 있다면 꿈, 희망,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기술적 사춘기,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변화, 그리고 가능한 세계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게 과학적인 앤드류안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낙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일까요? 전체일까요? 뭐 아무튼 이 단어가 딱히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한 애정 관계가 만들어내는 선의 전파 효과. 이게 이제 앤드리안이 가지고 있는 낙관주의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애정,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애정, 지구에 대한 애정, 뭐 그게 자기는 이제 칼 세이건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내 성장은 칼을 알고서야 완전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다. 우리는 첫 두어 해 동안 그냥 동료이자 친구 사이였다. 칼은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내 근거 없는 신념을 놀리지도 않았다. 그저 내게 완벽한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들은 내 마음에 남았다가 차차 효력을 내는 약처럼 나중에 내 생각에 작용을 했다. 칼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신념들을 증거에 따라 판단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잣대를 안겨주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좋은 어쨌든 포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우스울 수도 있는 질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질문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칼 세이건 같은 코치를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코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애는 그게 이제 자기가 사랑을 통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랑을 통해서는 이거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선의 전파 효과라는 말이 저는 사실은 약간 이상하긴 해요. 이런 과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한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코칭을 해주는 애정이 이렇게 앞이 너무 많이 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앤드리안은 어쨌든 그런 걸 갖게 된 거죠. 그런 낙관주의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앞에 보면 이제 그 전제가 그거였잖아요. 그 인간은 약간 답이 없니? 뭐 이런 질문. 기술을 조금 알았는데 그 기술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도 모르고 마치 사춘기에 그 피 끓는 개념 없는 이런 애들처럼 막 이렇게 휘두르다가 이게 아니잖아 이런 거를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되게 그 바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잊혀진 조성의 그림자라는 둘이 같이 쓴 그 책도 보면 참 인간이란 대체 뭐냐 약간 이런 생각 들게 하는 한숨 푹 나게 하고 그런 거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대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정확한 우리의 그 바닥은 어딘가를 자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직시해야 된다 라는 거를 약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애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품고 있는 그 성향 때문에도 낙관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누구나 이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과학적인 태도나 우리가 이런 고민 사고를 좀 해본다면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들을 읽거나 사람들이랑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모두가 다들 낙관적인 결론이 날까요? 아직도 모름.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책 갖고 계시면 네. 423페이지 사진. 네. 이거 사실은 약간 갑자기 되게 좀 개인적인. 설명해 주세요. 좀 보고 계실 분들한테. 예. 이게 423페이지에 보면은 잠깐 보여드릴까요? 앤드류 양과 칼 세이건이 되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맞아요. 굉장히 사적인 네, 그런 사진인데. 그렇죠. 이쪽. 네, 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책 전체가 좀 초반에도 그렇고 앤드류안이 되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과 뭐 이런 이야기, 뭐 가족 이야기 이런 맞아요. 것들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게 약간 낯설기도 하지만 이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충분히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사적인 그 내용들이 이렇게 얽혀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미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칼 세이건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칼 세이건을 어디서 만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네. 이 세상에서 누구나 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애인으로 안 만나고 선생님으로만 만나도 그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앤드류안하고 이제 저도 인터뷰 여러 번 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몇 차례 이렇게 서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 흔히 애니 이펙트란 단어가 있어요. 네, 처음에도 얘기 한번 해주셨었어요. 앤드류안이나 칼 세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칼 세이건 주변에 있던 과 교류를 하던 사람들 중에 세티 과학자들이 꽤 많아요. 칼 세이건 세틱을 창시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앤드류안을 알기 전에 그 세티 과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애니 이펙트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되게 공식으로 알려진 것도 있고 되게 사적인 것이고 약간 그 정도까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앤드류안을 만나보니까 진짜 그렇겠구나. 그리고 이제 앤드류안 자신도 애니 이펙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 칼 세이건이 네.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지금 21세기에 봐도 그 정도는 보통 평균을 넘는 젠더 감수성과 평균을 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협업을 통한 어떤 일들 철회나 이게 21세기적인 어떤 덕목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의 21세기의 남성들보다는 네. 더 낫고 심지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남성 엘리트 남성으로서 그쵸. 갖고 있을 법한 또는 천재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뛰어나고 대외적으로 셀럽이 되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가질 법한 어쩔 수 없는 오만함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앤드류안을 만나면서 네. 굉장히 잘 다듬어졌어요. 네. 튜닝도 잘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튜닝은 왜 여자가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근데 우선 거꾸로 넘어가요. 하는 것도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네. 그걸 애니 이펙트라고 얘기해요. 네, 네. 근데 거기에는 네. 이 칼 세이건이 앤드류안으로부터 자기와 굉장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네. 그 앤드류안을
내게 조금 이따 이제 취했던 태도를 말씀드릴 텐데 네. 서로 간에 정말 이상적으로 잘 이게 조율이 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너무 사랑하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랑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정말 애증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일이면 일, 사람이 이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 이펙트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세이건 이펙트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칼 이펙트. 근데 그거 이 책에서도 잠깐 말씀하셨고 네. 실제 칼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칼 세이건을 만나던 당시 앤드류아는 20대 후반에 이제 의욕 넘치는 기획자이다 소설가였는데 두 가지에 빠져 있었어요. 한 가지는 약이에요. 그럼 이제 대마초도 그렇고 다른 더 강한 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대 문명 거기에 여기도 네. 심취해 있었어요. 네.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죠. 네. 엄청 비과학적이고 환각 속에 있는 네. 사람인 거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칼을 만나면 칼 세이건 입장에서 그 얘기 맨날 앉아서 자기는 과학 얘기를 하는데 고대 문명이 어쩌고 그렇죠. 한 대 빠니까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성적으로 매력을 그 처음에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기획자 동료로 동료였으니까. 만난 그런 그런데 여기도 얘기했지만 나를 가르쳐 주려고 들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칼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던졌대요.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이거는 뭘까? 그거를 계속 그거를 던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선생님이었고 이상적인 네. 동료였고 코치였던 거죠. 코치였던 그게 칼 세이건이 어느 사람에게나 견지하는 태도 중에 하나였는데 아, 그것이 앤드류안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칼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앤드류안은 자기는 칼 세이건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전혀 다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니 이펙트 얘기할 때는 칼 세이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적 경험을 네. 보편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앤드류안 입장에서 특히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펼칠 때 의도적으로 칼 세이건이라는 거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런 아주 사적인 관계와 이런 걸 무시하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진정성이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 보편성 오히려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사적인 일이고 네.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너는 칼 세이건 만났으니까 그렇지 이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그러한 변화가 둘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들을 솔직하고 어떠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오그라들 정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볼 정도로 다 까발려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의 관계를 오히려 보편화시키고 이렇게 갈 수 있게 생각하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더라도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향해 나갈 바라든가 또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자그마한 단계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흔히 뭐 그 아빠와 딸 얘기를 할 때 네. 이렇게 잘 성장한 딸을 볼 때는 그 아빠가 간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칼세이건 같은 태도를 취하면 이런 것들 얘기를 주변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볼 필요도 있고 해서 굉장히 사적이지만 이런 사적인 것을 통해서 좀 보편적인 이야기로 나가는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렵지만. 예,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잠깐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 시리즈 자체가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알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 맞아요. 라고 계속 질문하는 계속 질문해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80년판 그것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혜택을 받았다 혹은 자기가 그런 낙관주의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앤드류안도 결국은 칼 세이건이 자기에게 해줬던 것 같은 것을 자기가 독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라는 생각이 네, 지금 드네요. 미영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이게 뭐 사람이 뭐 딱딱딱 해서 강요해서 교육시키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자각하고 성찰하고 해야 자기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칼 세이건은 뭐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네.
앤드류안에게 그게 전파가 된 거죠. 네. 그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의기투합이 되었고 그렇죠. 그게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내가 실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보고 그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게 이제 이 선의 뭐 전파 효과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되게 좀 어색한 말이지만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쩌면 나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갑자기 이 코스모스 자체가 질문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꽂혀서 그 생각만 계속 나고 있긴 맞아요. 한데 네. 네. 어쨌든 그게 칼 세이건이 사람들의 생각을 넓혀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에 하나였고 그게 책과 다큐로 나왔었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창작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앤드류안이라는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해줄 수 연결시키는 있는 거죠. 것을 네. 해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앤드류안이 칼 세이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지식의 그 분야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어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건네는 그 방식을 칼 세이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클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게 갑자기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여기도 드네요. 안드류안의 낙관주의를 이제 과학적인 낙관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이러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미없는 책이 되겠네요. 근데 끊임없이 잊혀졌던 과학자들 끌어내고 맞아. 그들이 했던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찮은 노력, 어떻게 보면 작은 노력들을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다 보면 우리가 이거 뭐지? 그렇죠. 이 사람은 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미래를 생각했지?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끝에도 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너는 그걸 들어줘. 좀 주세요. 막 이러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쵸, 게 지금 맞아요. 미영님이 정확히 집어냈다고 보는데 그런 칼 세이건과의 교류했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방식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의 전파 효과 그런 말도 좀 이상하고 영어로 프로파게이팅 그러면 우리는 프로파게이팅 그러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어. 나도 사람들 대할 때 네. 강요하지 말고 이래야 되겠네. 뭐 이렇다면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세상에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면 너무 좋겠네.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정말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치면 이 지금 우리가 최근 두 번째이지만 다큐멘터리는 세 번째이고 네. 주워 들은 걸로는 네 번째 또 코스모스가 네, 지금 만들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다음 코스모스가 저는 어쨌든 2014년 코스모스를 처음 봤기 때문에 되게 어쨌든 세련된 다큐였고 다큐멘터리죠. 근데 그거에 원본이 있으면 대체 그게 뭐 원본이 있다는 사실은 대체 뭐지? 그러면 리부트 같은 건가? 라고 했는데 또 그거의 그 내용과 여기의 내용이 겹친다고 하기 약간 애매한 뭔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책도 뭐 코스모스 시리즈가 뭐 계속 나와 약간 이런 게 이상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방식 질문을 계속하는 방식 그리고 처음에는 예를 들면 무슨 통찰과 성찰 같은 거였다면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더 그 다음에 미래라던가 희망적인 걸 보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가는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치면 이제 네 번째 코스모스는 대체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조금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이미 미래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으면 또 어떡하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맞아요.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엘리트 남성이 백인 엘리트 남성이 얘기하는 거 뭐 두 번째는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이야기하는 거 물론 세 번째도 그러긴 했지만 책이 앤드류안이 칼 세이건의 영향 안에서지만 어쨌든 한 것.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궁금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즌 4의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네. 그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네. 6장 정도까지 완성됐다는 게 작년 이제 2019년 5월달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네, 네. 얘기를 네. 하셨던 상황이고 네. 이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아, 이제 그때 키워드가 네. 예상하신 키워드일 거예요. 가족이에요. 예상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책 처음 이야기하면서 여기 사적인 이야기가 네. 됐으니까 헌사할 때 네. 칼세이건을 만나보지 못했던 손자 손녀들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980년을 살았던 건 칼세이건과 앤드류안이었고 아하. 지금 2020년에 이 책을 쓰면서 살고 있는 주체는 앤드류안과 우리들이진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가능한 세계들이 왔을 때에 살아갈 주체는 누구냐면 칼세이건을 만나지 못했던 손자 손녀들이 칼세이건의 이런 정신과 태도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될지는 저도 뭐 가늠할 수가 없지만 이제 방향으로 보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네. 미래 세계가 이랬으면 좋겠다를 했으니까 그 미래 세대가 사는 그렇죠. 미래 세대, 뭐 자기는 사적으로는 가족, 아니면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에서 칼세이건과 앤드류안의 코스모스가 종결이 되고 네. 이제 어쩌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시대가 열려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저희가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13장 전체 해서 14개의 이야기를 각 챕터별로 키워드들 한 2-3개씩 뽑아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저희 이제 책 읽게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스모스 그 1980년판을 읽으셨다는 분도 있고 이제 안 읽으셨다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이게 가독성이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지금 쓰여진 책이기도 네, 하고. 지금 쓰여진 책이고 최신의 그래도 뉴스에서는 들어봤었던 기술들이 여기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 등등등 해서 되게 읽기 좋았다. 그게 앞으로 1980년판 코스모스를 읽을 때에 되게 입문서로서 좋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게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 시선의 차이가 이제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과학적인 거를 막 설명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읽은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로망처럼 80년판 그 코스모스를 내가 언젠간 읽고 말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징검다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거 자체로만으로 그냥 이거를 읽더라도 충분히 이 이야기 안에서 되게 즐겁게 같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우선은 합니다. 왜냐면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을 14편에 걸쳐서 읽었는데 칼세이건 살롱 2020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음 편부터는 1980년판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또 읽어갈 이것처럼 계속 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니까 마지막 문장 뭐 한 해볼까요? 문장 골라 주셔야죠. 그렇죠. 오늘도. 네. 골랐나요? 네, 하나 골라 주세요. 네. 박사님 뭐 혹시 박사님 고르신 것도 있으세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아무래도 네. 마지막 문장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쵸. 우리는 서서히 자연의 책을 읽는 법을, 자연의 법칙을 배우는 법을, 나무를 보살피는 법을 읽혔다.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망망대해에서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코스모스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수단이 별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다. 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별로 가는 사다리. 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네. 뭐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주와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아쉽네요. 뭔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요? 그런 거다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네. 네. 네, 마무리 해주시죠.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쭉 읽으셨으면, 저희랑 같이 읽으셨으면, 책을 같이 읽으셨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고요. 우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책을 다시 펼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이 시리즈는 우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칼세이건 책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봐주신 여러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이 시리즈를 계속 저희와 같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